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이어지면서 경북 시군마다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시군별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북의 시군별 미래 먹거리를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안동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떤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으로 이제 소개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바로 이제 안동댐, 이마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을 좀 이렇게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연결해서 물산업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물단지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물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동 이제 시장은 이제 가장 자신의 공약으로서 이제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일단 먼저 공약을 했거든요. 네. 안동에서 이 안동 이마댐 물을 이용해서 이제 맑은 물, 이 상수원을 만들어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이제 하류 지역이 먹는 물을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구상을 밝혀서 왔는데요. 때마침 지난해 취임 이후에 사실 이제 대구의 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그 국가 산업으로 이제 그 추진해오던 구미 해평에 이제 그 물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협약이 양지자체 간에 좀 이해가 좀 안 맞으면서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가 되면서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런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그 치수 다운화 정책의 하나로 안동댐 물을 우리가 대구에서 받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실제로 안동과 대구시 간의 어떤 물을 그 통한 어떤 그 상생 협력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해 이제 대구와 안동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안동 이마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에 관한 협정을 이제 체결하기 이뤘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의 물 문제를 안동댐 물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공약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수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렇듯 이제 권기창 시장은 그동안 사실 이제 안동에 이제 그 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는데 네. 이제는 물을 산업화 시켜서 안동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지난해 11월 말에 이제 한국의 탈춤에 소속된 하회주 탈로리가 네. 이제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등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뭐 할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명산서원이 이제 세계유산 등재됐고, 그다음 유교 책반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분야를 모두 보유한 국내의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유산 보유 도시,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어떤 걸맞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연계해서 안동시 관광 거점 도시라든지 뭐 역사부지 그 개발이라든지 네. 안동댐 주변의 어떤 그런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탈춤 축제 내지는 민속 축제 그다음에 사계주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 갖추고 있는 어떤 자산과 연계해서 굉장히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도시로 네.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좀 이렇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뭐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안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년 전에 그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마를 활용하는 의료 산업용 어떤 그런 물질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백신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세포 실증 시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특히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 그 19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어떤 전지 기지로 그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안동 지역이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백신 어떤 기지로 네. 이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햄프 바이오 백신 산업이 안동의 어떤 미래 먹거리 주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동시의 경우 현재 물산업과 세계유산 그리고 백신 햄프 산업단지 크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옆 동네 예천군 살펴보겠습니다. 예천군은 미래 먹거리로 곤충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에도 관련된 예산이 준비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천군은 일찌감치 이제 그 예천 곤충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사실 곤충과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곤충 도시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천군 같은 경우 올해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해서 곤충 이제 그 양잠 산업을 이제 거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용역비 10억 원을 이제 책정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효자면에 들어서는 이제 예천 곤충 연구소라든지 곤충 생태원 그다음에 수목원과 연계한 각종 어떤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또 지난해 일단은 열렸던 지난해 코로나 전국 때 이제 몇 년 동안 못 열다가 지난해 열었는데 이제 네. 곤충 그 세계 곤충 엑스포죠. 이때 많은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다녀갔거든요. 재미도 톡톡히 받고 경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곤충과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제 예천군 같은 경우는 군립으로 이제 박스보 미술관을 짓고 있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특히 예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 신도시 쪽에 호명면에 어떤 신도시에 이제 뭐 복합 커뮤니티 그 시설을 이제 센터를 건립을 하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준공을 하는데 이와 뭐 결합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해 놓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 네, 뭐 다양한 사업 짚어주셨지만 예천군은 특히 곤충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네, 걸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 수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성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의성군과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럼 의성군의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 산업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한 수년 전부터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의성군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찌감치 이제 미래에는 역시나 이제 그 생명과학 시대다라는 어떤 데 초점 맞춰가지고 이때는 다양하게 식물이라든 의학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바이오 산업에 일찌감치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성군 같은 지난 2016년이죠. 16년부터 일단은 경북도 영남대 그 함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산업의 원천 소재죠. 원천 소재는 이제 세포 배양 산업을 이제 집중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의성군에서는 이제 세포 배양 산업 지원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공용 연구 장비 구축이라든지 기술 혁신 뭐 이런 어떤 시설을 통해 가지고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고 또는 국책 과제 공모 사업도 이제 적극 추진한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는 이제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단지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입주할 어떤 바이오 전문 인력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기술사도 이제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경북 신공항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네. 대경북 신공항과 이 바이오 산업을 이제 연결시키고 또 안동과 연계해서 이 북부 지역에 이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고 이제 뭐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항 도시를 면모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공항 산업이 또 이제 중요한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공항과 관련된 이렇다 하든 뭐그 미래 구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의성 주민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공항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의성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토지 허가 거래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뭐 이주 대책이나 생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사실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당초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유치할 때 이제 맺었던 그런 합의문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개발 행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 네, 의성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의성군은 정말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경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영국 문경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관광과 스포츠를 강조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영국 시장은 원래 연초에 이제 연초에 이제 신년사에서도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해라. 네.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이 이제 그 문경을 찾도록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그 밝혔거든요. 네. 그만큼 문경 같은 경우는 뭐 산악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도시 이런 이제 일정한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라 같은 경우도 스포츠 분야에서도 문경시 전국 단체 대항, 뭐 태권도 대회라든지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라든지 보면 그 63개의 어떤 그 전국 대회 규모 이제 대회가 유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치와 관련된 예산도 지난해 대비하는 배정도 오른 44억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체육 그 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단이라든지 또 가족들, 관람객들이 이제 그 문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제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문경에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문경 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인프라가 돼 있고 그와 별도로 문경 에코롤라라는 어떤 어린이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체험 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이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문경 에코월드라는 어떤 이름으로 탈바꿈시키고 여기에 따른 콘텐츠도 굉장히 보강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문경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4월에 개관했는데 그 이후에 개장한 이후에 벌써 한 2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하고 또 이제 2023년, 2024년 한국 관광공사가 선정한 이제 국내 100대 관광지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스포츠와 관광이 두드러지는 문경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영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주시는 원래 2022년 준공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계획이 수정돼서 이 국가산업단지가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결과가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부 지역의 어떤 그런 뭐 다른 지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고요. 특히 안동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주시에 따르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큰 산들은 대부분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걸 지난해 4월에 일단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거든요. 네. 신청했고 현재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일단 다소 이제 좀 힘들 것이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실 농림부와의 어떤 농지전용 협의 내지는 또 행정안전부와의 재영향평가 협의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환경부의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제 공익성 협의만 남은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출향인들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영주시는 일단 이런 모든 협의를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또 경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면 사실 한 1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인구 증가 효과, 네. 뭐 고용 효과 또는 뭐 연간 760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BYC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봉화, 영양, 청송군의 미래 먹거리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BYC 그러면 B는 봉화잖아요. 그죠? 네. Y는 영양이고 C는 청송인데 네. 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경북 북부에서 최고 오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3개 지역이 굉장히 이제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
이제 노력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송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사과가 주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우량 대목 이제 전문 육성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송 사과 품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청송에서는 이제 기존의 부사 이외에 시나노 골드 가지고 황금색이 나는 사과가 있습니다. 황금 사과라고 하는데 이 황금 사과 이제 연구단지를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품종도 개량을 좀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 나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송 사관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서 네. 사과 재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을 하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제 청송 같은 경우는 청송 사과를 1차 이제 뭐 생산하는 데는 그치지 않고 정상 사과를 이용해서 뭐 가공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6차 산업까지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서 역시나 청송 사과가 청송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청송 같은 경우는 청송 사과를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고 봉화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봉화는 이제 6차 산업 으로 이제 활성화시킨다든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농업 체질 변화를 이제 그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봉화 이제 봉화읍 해저리죠. 일대에 한 10헥타르 규모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이거든요. 2026년까지 한 204억이 투입이 되고 해요. 올해 한 71억 정도를 우선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그 실습장이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딸기나 토마토 이런 작목들을 시범 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네, 봉화나 청송은 지역 특색에 맞게 기존 농업을 집중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영양군의 경우에는 이 문경시처럼 문화와 관광 산업에 추진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도시장 영양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사실 그동안 이제 묻혀있던 어떤 그런 그 자작나무 숲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작나무 숲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조용하게 다녀가는 그런 어떤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군은 일단은 이제 뭐 전체 면적의 한 63%, 한 70% 이상이 뭐 그냥 산림 자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또 이제 그 산림 휴양 시설, 또 산림 생태, 이런 어떤 지역 특화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어떤 그런 그 산업에 나서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양 자작나무 숲 관광지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뭐 경북도와 연계해서 지난해부터 쭉 해왔고 올해도 이제 역시나 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제 자작나무 숲 힐링 센터라든지 뭐 임산부 카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자작나무 숲까지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한 3-4km를 이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도로를 기반 조성해서 이제 완전한 그 친환경 전기차를 정식으로 운영을 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국립영양 자작나무 숲 체험원 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산림 기후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든지 산림 숙박을 할 수 있다는 뭐 있는 등의 시설을 만든다든지 역시 이제 산림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영양군 수비면 수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 한 12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국내 최대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시군별 미래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